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또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규정을 적용하면 상당 부분 면죄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14살 여중생들의 폭행 사건, 만약에 그 성인들 간의 폭행 사건 이런 식으로 벌어졌다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은 부산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생 4명이 공동으로 철골 등 자재 그리고 소주병, 철제 의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칼로 상처를 내고 그다음에 담뱃불로 등을 지지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수상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특수상해요? 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에서는 형의 감경 요소가 많으면 1년 6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형의 가중 요소가 많다면은 5년의 징역까지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상당 부분 감형이 되죠? 네, 형사처벌 대상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부 단독 판사가 이 사건 자체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검찰로 보내서 정식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인 소년 보호시설 등이 마땅치 않고 어린 소년이라서 온정주의가 발동하기 쉽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단독 판사가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일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건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어서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중에 가장 무거운 처분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가장 무거운 게 2년 이내란 말씀이시죠? 네네네. 시포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사안의 잔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정식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소년법 폐지 촉구도 계속 요구가 나오고 여론이 계속 들끓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습니까? 사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법조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요. 뭐 소년법 자체가 예전에 제정된 법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소년 범죄를 많이 수사해보고 처리해본 수사관들이나 법조인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처리해봐야 어차피 어른 될 때까지 얘네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교화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패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은 제대로 된 뭐 지원이나 보호를 못 받고 있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받지 않고 이렇게 다시 나와서 피해자들을 다시 보복하는 이번 사건처럼요. 뭐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법조인으로서도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던 변호사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범죄가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이 소년법을 폐지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아까 시포 처분이 장기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그러면 이를 현실적으로 2년 내에 얘네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5년 혹은 10년까지 부과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